전혀 다른 삶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또 비도 조금 오는 것 같고 지금은 좀 그쳤나요? 토요일에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굉장히 소중했었어요. 그래서 평일 동안 꾹꾹 참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말에 뭐를 해야겠다. 뭔가 나한테 보상을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평일을 보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진짜 소중한 뭐 1시간, 2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인생은 다양한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이 선택이 값진 선택이 되시도록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런 기업들과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온라인 유통을 했었는데요. 되게 생소하지 않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P&G라든지 뭐 브라운, 남자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브라운 뭐 면도기, 오랄비 뭐 전동 칫솔 뭐 이런 거, 그리고 11번가에서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마켓 옥션, 그리고 쿠팡 많이 아시죠? 네. 이런 브랜드들 가지고 제가 P&G나 뭐 옥시 그레키펜키저라는 회사에서 온라인 공식 대리점으로서 일을 했었고 뭐 이런 온라인 마켓에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어떤 생활용품이나 이런 뷰티 제품들을 잘 기획을 해서 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막 계속 연구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이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일본에 출장을 가서 우리 회사에서 단독으로 뭔가 유통을 해보자 해서 야노시오를 모델로 써서 네, 막 CF도 찍고 TV 방영도 하고 막 이런 업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킨텍스에 나가서 직접 그 고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부스를 차려가지고 막 호객행위도 했던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렇게 온라인 MD를 한 8년 넘게 했었는데요. 제가 주로 했던 거는 뭐 마케팅, CS도 했었고요. 그 온라인 영업, 상품 기획, 그리고 수입 브랜드 매니저까지 진짜 전반에 걸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일을 뭐 회사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택배도 열심히 쌌고요. CS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손이 부족할 때 항상 뭔가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땜빵을 했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모습인데 되게 그냥 직장인 같죠. 이렇게 목줄 차고 목줄 차고 유일한 저의 그 자유 시간이었던 점심 시간에 나가서 예쁜 카페. 근데 회사 주변에 있는 예쁜 카페를 잠깐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갔다가 사진도 찍고 막 했던 그런 생활을 했었고 아니면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외근도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근 가는 날은 꼭 이렇게 머리를 해요. 그 사무실 제 책상에서 막 고데기를 하고 화장도 막 안 하던 화장도 하고 하면서 업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일 낮에. 왠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낮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은 카페 가서 미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네 저의 과거인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인데 제가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을 했지만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는 막대한 되게 꿈이 있었어요. 부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좀 꿈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한강에 가서 뭐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성공한 그런 느낌.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스트레스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졌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 왜 야경 좋은 데 있어요. 많아요. 한강이나 뭐 팔각정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넓은 야경을 보면서 이 많은 집들 중에서 왜 내 집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그 속에 뭔가 나도 꿈을 갖고 올라왔지만 뭔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되게 부정은 아니지만 뭔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많은 집들 중에서 내 집은 내 방 한 칸이 없는 건가? 내 소유의 집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어느덧 32살이 된 거예요. 32살이 됐을 때 제가 꼬박꼬박 되게 돈을 열심히 모으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월급 받으면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으면 제가 뭔가 제 소유의 집이나 좀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모으다 보니까 나는 왜 남들보다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아서 뭐하나 조금 나도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2살 되전에 해외여행을 엄청 다녔어요. 해외여행. 지금은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그런 시국이지만 그때는 미국도 혼자 가고요. 엄마랑 베트남도 따라가고요. 보라카이도 연말을 그 보라카이에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인이었는데 이렇게 1년 중에 며칠을 휴가를 써가지고 여행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여행을 가려면 연차를 이렇게 땡겨서 써야 하는데 나한테 주어진 연차인데도 불구하고 쓰기가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름 휴가 때도 가지만 다른 때 있잖아요. 조금 비행기 값이 쌀 때, 아니면 날씨가 좋을 때, 이럴 때 가고 싶은데, 눈치를 보다가 못 갔다가 제가 이때는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국 가는 게 제 평생의 어떤 소원이었거든요. 미국 여행을 가려면 3, 4일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일 정도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진짜 소원이다. 나 좀 갔다 오겠다 하고 직원들한테 막 치킨을 사줘가면서 내일 좀 대신 봐달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무조건 피부에 막 염증이 막 생겨요. 그래서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얼굴 뒤집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으로 얼굴이 자꾸 성인 여드름이 생기고, 나아졌다가 또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한 10년 동안 알았어요. 10년 동안 앓다가 중간중간에 많이 뒤집어질 때 피부과 가서 레이저 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또 한 30살 넘어가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낫는 여드름 있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여드름이 아니라 약간 뭐 면역이 떨어지고 아무튼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뉴스킨 사업을 하려고 생각도 못했다가 이 제품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뭔가 벗어나고 싶고 답답하고 이렇게 느꼈다면 뉴스킨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 다음에는 조금 나도 내가 원하는 라이프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 다양한 라이프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더 나은 삶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전에는 하지 못했었어요, 사실. 하지 못했었다가 뉴스킨을 통해서 조금 도전을 하는 그런 용기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여자로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30이 넘어가면 누군가는 내 나이를 보고 늦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뭔가를 도전하기에 되게 최적의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뭐 대학교까지 나온다고 하면 24살, 5살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0살까지는 일을 하겠죠? 네, 무슨 일이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나머지 한 40년은 노후라고 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뉴스킨이 아닌 다른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라이프 플랜이 딱 있었거든요. 맨날 그 출근을 하면요. 엑셀이 있었어요. 제 라이프 플랜에 대한 엑셀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연봉은 이 정도니까
한 달에 얼만큼을 모아서 몇 년을 모아서 이런 집에 살고 또 몇 살 정도에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될까요? 저는 몇 년 동안 그거를 이렇게 맨날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하다가 그대로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타격을 받고 현실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결혼 연령도 조금 높아졌었고요. 30살 넘으면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걸 자꾸 미루게 됐고, 또 내 집이 한 30 몇 살쯤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 40, 50살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계획을 갖고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생각하는 노후는 만약에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내가 뭐 젊을 때처럼 아이디어가 번쩍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그냥 막말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하루라도 빨리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A였거든요. A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B 타입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00세 시대를 지금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뉴스킨을 시작한 나이가 33살이에요. 지금은 37살이고요. 근데 33살의 나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100세의 나이가 하루 24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나는 지금 하루 중에 몇 시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100세를 24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33살인 저는 아침 8시인 거예요. 아침 8시에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 아닌가요? 그 전 새벽 시간에는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피로를 풀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오전 타임은 굉장히 뭐를 시작하기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오후 늦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시작하면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돈을 열심히 모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당연히 뭔가 투자를 할 뭐 금액이나 뭔가를 배우려면 그 돈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배움에 대한 돈도 뭐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돈보다 더 아까운 거는 이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그냥 생각만 하고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아까운 거예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령대를 갖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젊고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구스뉴스에서 아니요, 사장님.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담아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로딩이 걸린 거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직서. 그만두고 싶다. 강렬하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잠시만요. 네,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영상인데. 갑자기 로딩이 걸리네요. 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다시 얘기 기록했습니다. 나눌게요. 청년 실업률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구스뉴스에서 퇴사하는 밀레니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직서. 그만두고 싶다. 강렬하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취업난 속에 열심히 스펙을 쌓아 들어간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오래 다니지도 않습니다. 밀레니얼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떠나면서 바로 위 X세대는 인재 유출을 고민합니다.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건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한 번은 좀 참아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요. 그럼 성향적으로 조직에 좀 맞는 기업들은 한 1, 2년 전부터 좀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밀레니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는 28살 손희입니다. 저는 32살 정광환입니다. 저희는 퇴사하겠습니다. 나 그만두기로 했어. 헐, 대박. 왜? 일이 힘들어. 돈 많아. 9급 공무원에 동시에 합격한 뒤 2년째 둘은 함께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은 거의 평생 직장에 가까운데 공무원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색깔, 또 저만의 브랜드, 또 저만의 커리어를 또 다르게 쌓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뭔가 가치를 정하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쉽게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33살 정백입니다.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3년 동안 다닌 대기업을 그만뒀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위해 약간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물론 더 강했던 것 같고요. 회사의 하나의 나사못이다. 너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잠깐 그 업무가 삐걱거릴 뿐이지 또 다른 나사가 와서 채워줄 거다. 이런 목걸이를 들고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회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꿈을 찾아 떠납니다. 밀레니얼은 퇴사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꺼집니다. 또 내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 나가면 나중에 이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스스로 만족할 것 같기 때문에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 성공적인 삶의 조직에서 최고 지위에 올라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때는 90년대생이 온다면서 회사가 시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서 의미와 성취감을 찾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회사는 또 직업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10년 뒤 저는 회사에서 다음 세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완전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20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이 선택과 판단이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성공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패기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대학생 때 뭔가 해외 나가서 경험을 하고 싶어도 사회 1, 2년만 늦어져도 되게 늦는 거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랐었거든요. 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찾아서 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거를 점점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다양한데 현존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보면 한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대요. 잠시만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불확실한 걸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과 바꾼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바죠. 시급을 많이 주는 곳에 가서 딱 정해진 시간만큼 일해서 뭐 소득을 받는 거, 아니면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잖아요. 대기업은 돈도 많이 주고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죠. 그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내가 뭔가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만큼 내 일을 잘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보수도 받고 내 가치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고용한대요. 그래서 결국 똑똑한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타입은 제일 부러운 타입이에요. 돈으로 돈을 버는 타입. 내가 내 시간이랑 노동력을 투자하지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4사 분면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그 직장인 분면에 있었고요. 자영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주변에 많이 봤어요. 주변에 자영업을 직장 다니다가 자영업 차려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두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특출난 능력이 있더라도 못 되면 남는 게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정말 똑똑해서 정말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가 분면에 계신 분들이 없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오너분이 아마 사업가셨겠죠? 근데 그분은 제가 보지도 못해요. 회장님을 보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 회장님이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투자가는 더 만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구해서 노동소득을 만들고 사업가 투자자 분면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리소득을 얻는데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왼쪽 사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다 직장인 자영업자밖에 없었던 거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가, 투자가 분면에 있는데 정말 많은 돈, 총 그 95%의 돈이 이쪽 사분면에서 흐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일을 5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대로이거나 더 나아지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5년 후에 내 모습을 결정하는 거.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이렇게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95%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평범한 그 사람들이 95%의 돈이 묶여있는 그 5%의 사람만이 소유했던 그 사분면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특출난 어떤 책을 쓰거나 노래를 쓰거나 이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회사라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쪽 사분면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나왔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보시면 아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를 예시를 드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뉴스킨을 제가 왜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뉴스킨 사업으로 시스템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통을 아시고 두 번째는 보상을 아시고 세 번째는 어떤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유통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온라인 유통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조사에서 제가 수입을 해서 직접 고객한테 팔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랑콤이라는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모든 어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브랜드들은 다 이런 루트로 가요. 제조사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도 좀 트렌디하거나 요즘 상황이 좀 맞다. 아니면 진짜 예쁜 핫한 모델을 써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매스컴에 내보내요. 예전에는 TV 잡지가 당연했고 요즘에는 SNS라든지 인플루언서를 써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흔히 아시는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유통 마케팅 채널이라든지
뭐 드러그스토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통 채널에다가 납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한테 가는데 소비자한테 갈 때 굉장히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저는 그 모델도 고용을 해봤고 야노시오라는 모델을 고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인지도가 있긴 하지만 완전 A급은 아니잖아요. A급은 아닌데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저희 제품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브랜드는 그 고객이 인지를 하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어떤 비용을 투자를 해요. 안 그러면 고객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유통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비자까지 도달을 하는데 아무런 광고도 하지 않고요.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지도 않아요. 복잡한 유통 과정을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바로 뉴스킨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택배도 보내줘요.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저 같은 마케터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유통 과정 다 빼고 하지만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고객한테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비자가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되도록 하는 마케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 같은 그냥 소비자예요. 저는 그냥 제품을 좋아하던 소비자였었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 제품 좋으니까 한번 써봐 라고 추천을 해주던 마케팅 역할을 저도 모르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는 이런 SNS나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일반 유통은 기업이 다 주도해요. 뭐 모델, 유통 채널, 다양한 가격 다 기업이 주도를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주도를 해요. 소비자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런 것도 다 소비자가 알아서 다 입소문을 내요. 근데 막 말을 막 잘해가지고 이 제품 막 너무 좋다라고 어떤 사람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잘하겠지만 저처럼 완전 평범하고 막 이렇게 꾸며서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 제품을 소개를 할까요? 게다가 어떤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 5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자, 이건 보상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한데요. 제가 있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소비자한테 제품을 소개해줬다라는 대가로 커미션을 받게 되고 또 제가 소개해준 그 소비자는 저로 인해서 제품을 구매한 저의 소비자 그룹이 되는데요. 제가 그냥 소비자일 때는 이렇게 소개해준 것에 대해서 매출의 6% 정도를 제가 캐시백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조금 더 내가 이렇게 1명, 2명, 3명 늘려보면 어떨까? 근데 제가 알려드렸던 그분이 또 좋아서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 모든 분들이 저의 소비자 그룹 자산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투잡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되면 저를 본사에서 대리점을 시켜줘요. 대리점을 시켜줬었는데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한 3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대리점 자격이 되는 거예요. 대리점이 되면 저로 인해서 퍼진 모든 소비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소비자분들은 한 번 써보고 제품이 좋으니까 2번 써보고 매달 재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리점일 때는 소비자 전체 그룹에서 5에서 40%의 대리점 보너스를 또 저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46%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통 쪽에 있을 때 제일 조금 그 수수료가 높았던 채널이 어디냐면 홈쇼핑이나 드러그스토어 같은 데였거든요. 드러그스토어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미팅을 했을 때 만약에 올리브영에 제가 어떤 제품을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리브영에서 몇 프로 정도로 떼가냐면 한 50에서 55% 정도로 떼갔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짜리 제품을 산다라고 하면
5,000원 정도는 올리브영에서 떼가고 5,000원 가격으로 이제 납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매장도 차리지 않았고 재고도 가지지 않았고 그냥 내가 소개해준 그 대가로 한 46% 정도의 어떤 보상을 받는다면 되게 괜찮지 않아요? 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투잡으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전업을 하고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 저와 같이 어떤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소득을 조금 추가 소득을 벌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두 분한테 제가 했던 그런 노하우를 알려줬더니 저와 함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제가 4명한테 알려줬고 그 4명이 저의 노하우라든지 저희 팀에서 하는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 그룹을 탄탄하게 구축을 하게 되면 똑같이 저와 똑같이 대리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줬다라는 대가로 이들을 뭔가 가르쳐주고 했다라는 대가로 본사에서는 분양 그 보상을 줘요. 5에서 15%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준 그 분들의 매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준 분들은 1대 대리점이겠죠? 근데 그 1대 대리점 분들도 역시 똑같이 대리점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저의 2대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퍼지게 돼요. 6대까지의 그 대리점 권한을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1대 제가 4명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그 밑에 저한테 2대 대리점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했다면 저 2대에서는 똑같이 분양이 됐을 때 4배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명씩만 복제를 했더니 총 5,460개의 대리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저는 그 5,460개 대리점 매출액의 5%를 제가 로열티 소득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그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의 이해인데요. 뉴스킨은 1984년도에 생겼어요. 1984년도에 생겼고 정말 좋은 스킨케어가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12개의 제품으로만 시작했던 회사고 현재에는 이렇게 메타까지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 메타까지 출시를 했고 뉴스킨이 조금 시장을 완전히 휩쓸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그 에이지락 브랜드가 탄생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2조 가량의 매출을 발생시킨 브랜드거든요. 이 에이지락은 최초로 영장류를 통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노화의 비밀을 밝혀낸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브랜드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가장 유명한 갈바닉, 루미스파, 티알라이트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저는 갈바닉을 통해서 처음 그 뉴스킨을 만났고요. 그리고 루미스파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피부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180도를 썼더니 피부과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었는데 이 제품 미쳤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염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티알라이트로 해독을 했는데 와 진짜 한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던 제 몸뚱아리가 완전 컨디션이 확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은 진짜 평생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맞다가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엄청 세게 맞힌 거예요. 그 레이저를. 그래서 피부가 완전 선풍기 아줌마처럼 됐어요.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는 염증들이 이렇게 생겼었고 근데 보세요. 어깨도 막 이랬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깨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180도 미쳤다고 했죠. 제가 180도 2개월 쓰고 이런 얼굴로 바뀌었었어요. 그럼 주변에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장난 아니죠. 해독하고 부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부종이 쫙 빠지고 저희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도
갈바닉으로 머리 했더니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머리가. 이거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를 보여주면 끝인 일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인데요. 남편이랑 같이 TRID 인상을 내서 프로필을 찍었던 거고, 지금은 유전자보다 개체수가 더 많은 미생물을 연구를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되면 이런 어떤 질병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에이즈라고 노화의 비밀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서 이런 질병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떨까?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제품이 나온 게 메타예요. 메타는 진짜 먹어보면 제가 계속 끊이지 않던 염증이 있었거든요. 그 염증을 메타로 진짜 끊었어요. 여드름 제품이 아닌데도 그 염증이 없어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나 약간 자폐 증상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 나왔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킨 코리아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선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뉴스킨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래요. 윤리, 정직, 혁신, 긍정, 배려. 선의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고, 왜 홍보를 막 TV에 막 안 해서 안 하느냐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리는 성분, 효능 그런 거를 충분한 설명 없이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직접 판매라는 그 유통 그 방법은 소비자와 우리와의 신뢰 거래이기 때문에 그걸 깰 생각이 절대 없다라고 했어요. 그걸 신뢰를 깨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뉴스킨은 끝까지 직접 판매 회사를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션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뉴스킨 사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저 삶의 질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뉴스킨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요. 백종원이 그 철저한 준비와 연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래요. 근데 그 사실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최종 퀄리티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뉴스킨 사업을 막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그거를 실천을 함으로써 뉴스킨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도 살고 있지만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뉴스킨은 그냥 사업을 하는 보상도 좋고 제품도 좋고 다 좋지만, 뉴스킨이 결국 저한테 준 거는 그 일상을 바꾼 거거든요. 제가 상상도 못하던 일상을 뉴스킨이 바꿔줬어요. 제가 이 뉴스킨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되게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성공을 꿈꿔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제가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고, 언제든지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살고 싶은 곳 있으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베풀고 싶을 때 무엇이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쉬움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모토인데,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나는 그거 못해 막 이런 실패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뭔가 내면적인 성장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사람보다 못한 거 없으니까 할 수 있어. 이런 성공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나를 믿어가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바꾸는 그런 삶의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